배울하, 또 그 다음에 익힐쓰리예요. 그러면 배우고 익혔다, 그게 일어났다는 거는 교육이 제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딴짓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교육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학생 탓이에요? 프로는 학생 탓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그죠? 내가 맡은 애들은 막 그렇게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자기가 내가 좀 더 내공을 쌓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다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해를 조금씩 하고 나는 또 이런 생각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덜 잘 가르치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덜 잘 가르쳐요. 정말 못 가르쳐요.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남들이 하면 따라하고 그러면 내가 잘 못 가르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다 만족시키게 제가 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요 좀 약간 그 분위기가 약간 쌓여지면서 또 받아들이는 아마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봐요. 교육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 눈빛이 있어야 돼요. 눈빛은 마음을 담았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가라고요. 내가 돈 내줄 테니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온 사람 그러면 그냥 분위기상 할 수 없이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지 마요. 손 들지 마요. 분위기상 온 사람도 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이 코스 할만해요? 네. 저 재밌어요? 네. 힘들기도 해요. 근데 내일까지 지나가면 뭔가 내가 새로운 게 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게 조금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또 옛날에 운동한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배웠으면 내가 지금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윈블던에 내가 예선전 통과하는 최선도 하고 안 그러면 윈블던에 본선에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너무나 운동이 힘들어서 내가 대학교 가면 안 해. 내가 고등학교 가면 안 해. 그런 사람도 있고 몸에 막 무리가 생겨. 중학교 때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코치 감독 선생님이 이번 시합 안 나가면 우리 학교 예산도 떨어지고 아니면 코치 바뀐다고 억지로 뛰라고 해요. 난 죽겠는데 한 번만 뛰어달래. 그럼 어떻게 뛰어야죠. 뛰고 나서 평생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살아요. 그런 선수 나 주변에 봤어요. 그리고 참 운이 좋아서 한 번도 안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학교에서 운동선수 생활한다는 게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내가 학교 성적을 위해서 뛴다라는 거 그게 참 문제예요. 개인 발전이 아니라 학교가 있고 내가 있다. 그 말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팀이 있고 내가 있다. 그게 우선이 된다. 근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팀이 있고 내가 있다고 하기보다 팀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죠? 나도 이 다음에 훌륭한 선수 되고 나는 이 학교를 거쳐가는 것뿐이고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 나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또 나 나름대로 또 해야 돼요. 저는 이영택 선수가 우리나라 전국 옛날에 선수 생활할 때 전국체전 뛰었나요? 그죠? 나는 그거는 정말 주위 사람들이 그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도에 소속했으니까 우리 도를 위해서 뛰어줘라. 그거 안 해주면 안 돼. 그 다음에 당신 지원해 주는 거 좀 줄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치사한 방법으로 프로대에서 뛰어야 될 사람을 동네로 끌어당기는 거. 난 그거는 아니라고. 요새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체육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어렵고 선수들도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 대학을 가야 되고 그죠?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어려워요. 팀이. 지원도 안 해줘요. 교장 선생님이 요번에 봐서 테니스부 없앨지 계속할지 생각해보겠대. 그러면 어떻게? 그죠? 근데 그게 아이들을 위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학교를 위한 생각이고 학교를 위한 생각은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생각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학교라는 그런 명예라는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중심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교육이라는 거는 학생이다. 학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는 걔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우왕좌왕하지 않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쪽에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싫으면 딴 데 가 이런 선생님이 아니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의 첫 번째 원리, 동기유발이에요. 동기유발. 동기유발은 눈빛을 말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미국 코치들이 뭘 다르게 하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6개월 동안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영어로 하는 게 다르죠. 뭐 푸시샷, 그런 말 안 쓰고, 뭐 이상한 말 쓰고, 바로 그거야 그런 말 쓰면서, 나는 그걸 좋아해. 그리고 네가 그거 원하던 거잖아.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너 그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기 위주로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외국 애들은 뭐 that's it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거야. 그다음에 나 그거 좋아해. 너도 좋아하지? 그런 얘기 표현을 많이 써줘요. 내가 정말 너 그거 멋있었어 진짜. 그래서 막 북돋아 준다고. 우리는 틀리면 이제 막 기합을 준다든지 그런 쪽은 많이 해요. 격려보다는 동기유발이 필요해. 동기유발은 속에서 나오는 동기유발이고 밖에서 오는 동기유발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동기유발은 야, 너 이기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요번에 이기면 너 휴가 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뭔가 조건에 의해서 나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동기유발은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타고난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을 못 이기고, 그죠? 타고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 말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을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타고난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기기. 네. 왜냐하면 즐긴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막 계속 샘솟듯이 와요. 근데 타고났는데 뺀질뺀질한 사람 있죠, 그죠? 타고났는데 열심히 멘탈이 안 돼요. 뺀질뺀질한 사람은 도저히 그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났는데 자기가 멘탈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제일 꼴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고나고 또 그 다음에 즐기는 사람, 끝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 도저히 못 이기죠. 여러분들 페더러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런 모습 보이죠? 네. 옛날에 NN 같은 선수도 있고 막 즐기고 자기가 타고났고 또 열심히 해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해야 돼? 격려해줘야 되죠. 그죠? 너 참 안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열심히 하게 해줘요. 열심히 하게 하는데 너 세 가지 중에 너 두 가지는 만들 수 있잖아. 너가 하고 싶고 근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너 즐겨봐봐. 할 수 있어. 요새는 즐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윽박 지르고 뭐 한 거는 잠깐의 효과가 나는데 오래 못 가요. 근데 즐거움은 속에서 샘솟는 그 샘이에요. 그건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동기유발이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학습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요. 이덕희 선수는 귀가 안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유명한 코치가 와서 막 설명해주고 하는데 이덕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떻게 배워요? 눈썰미를 배워요. 그죠? 눈썰미. 그 다음에 어떤 선수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요, 누가 말만 2, 3분만 하면 눈이 막 돌아가요. 그 선수는 뭘로 가르쳐줘야 돼요? 말로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 사람은 보여주는 거 가지고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요. 야, 이건 이렇게 할 때 있잖아. 이렇게 몸을 푸는데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힘을 내는 거야 하고, 뭔가 이 과학적으로 이 회전 운동량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 그런 걸 설명해주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배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슬쩍 이렇게 말만 해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해주고 옆에서 잡아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요? 어떻게 해요? 네? 맞아야 돼요? 네. 맞으면 되죠. 네. 걔가 할 수 있는 뭔가 쟤는 특별한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좀 더 선생님이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보면 눈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센스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위 분위기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위 분위기 막 친구가 옆에서 연애하고 있는데 몰라, 나는 몰라. 근데 딴 사람들은 결혼식 날짜까지 다 벌써 예상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런데 도나 길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점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단점 속에서 장점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행히 살면서 장점이라는 걸 많이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지질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면서 단점 수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장점이 어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접근할 때도 제가 볼 때니까 내가 볼 때 쟤는 뭔가가 좀 평범하지 않다 그러면 장점을 찾아주려고 그러고 격려해줘서 걔가 따라오게 해줘야지, 내가 내 눈에 가시고 야 너 좀 안 나오면 다음 달에 등록 안 하면 안 되겠냐? 또 아니면 저 선생님 잘 가르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정말 말 안 듣는 애 있어요. 말 꼭 오면요 꼭 옆에 하고 시비 걸고요 꼭 걔 때문에 말썽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걔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릇이 크면 걔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걔랑 나랑 뭔가 대화를 해봐야 돼요. 걔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뭔가 걔한테 미끼를 던져야 돼. 그래서 걔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도 걔한테 나 너 마음에 드는데 너가 다른 애들하고 할 때는 좀 나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네가 이런 거 할 때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뭔가 꼬셔야 돼. 그게 걔를 나한테 만들면요 다른 애들이 다 선생님을 존경해. 왜냐면 정말 어려운 애들 선생님 내 사람 만들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좀 필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배우는 방식이 다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누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빨리 따라해. 근데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처음에 진짜 못해. 근데 6개월 지나가니까 게임 나가서 제일 또 똑똑하게 잘해. 네? 멘탈도 돼 있고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어요? 초등학교 때 별 볼 일 없는데 중학교 때 가서 진짜 잘하는 애도 있고, 중학교 때 반짝하더니 고등학교 가서 별 볼 일 없을 수 있고 그래. 그죠? 그게 자기네 나름대로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배우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멘탈에서 쫓아가는 것들이 다 이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까불다가 안 늘고, 어떤 사람은 지질이 막 못하다가 나중에 늘고 그래요. 꾸준한 거로 한몫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배우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말할 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입이 간지러워서 이제 어프로치 샷 할 때 짧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프로치 샷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시킨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입이 간지러워. 짧게 떨어져. 야 들어가야지 그래.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아이들이 쫙 잘 들어갔어. 그럴 때 와 너 이번에 참 공 선택을 참 잘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발리한 게 빛이 나잖아. 그렇게 설명해주고 훨씬 좋겠죠. 그런 것들, 이 말을 할 때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피드백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치가 옆에서 봤을 때 느끼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나는 마음속에 느끼는 거, 아니면 코치는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우리가 충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반응이에요. 그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우리말 적당한 말이 없어서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피드백 앞에 꼭 따라다니는 말은 뭔가 하면요, 뭘까요? 피드백 앞에 꼭 어떤 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 자, 내가 이걸 시켰는데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계속 이렇게만 돼요. 이렇게만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것도 안 되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고, 안 그러면 또 다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이거 하지 말자. 딴 거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면 이 사람을 다시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야, 너 보니까 공은 참 잘 잡는다. 그죠? 공은 잘 잡는데 방법이 내가 하는 거 조금 이상한데 너가 한번 자, 요쪽 던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 뭔가 다른 방법을 해줘야 돼. 잡으라 그러는 게 어려우면, 그죠? 이거 잡으라 그러는 게 어려우면 너 이쪽 던지고. 그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던지기 2개 중에서 하나만 잡아볼까? 하고 순서를 좀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하면 될 걸 가지고, 너희 엄마 넌 앞으로 몇 국 먹느라고 참 큰 결심 했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서 막 느껴진 거를 저 사람을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는데, 저 사람한테 가시가 되고 상처가 주고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막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둘이 갈라질 때 그런 것 때문에 잘 갈라진다 그래요. 마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고지것대로 말하면 상처받아요. 그죠? 네, 그걸 한번 돌려서 말한다 그래서 거짓이 되는 게 아니죠.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해요. 네, 정말 쟤한테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편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진실이에요. 근데 그냥 고지것대로 말해가지고 야 10개 쳤는데 어떻게 1개밖에 안 들어가냐? 발로 쳐도 그렇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야 10개 중에 하나는 진짜 잘 들어갔어. 근데 우리 10개 중에서 한 2개, 3개씩만 우리 조금만 올려보자. 그럼 좋잖아요. 그죠? 야 10개 중에 1개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선수로 뽑았지? 그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요. 그 선수한테는 상처가 되고 옛날에 그 한마디 때문에 라켓 집어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네, 라켓 집어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긍정적인 피드백 중에 우리가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말은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교정해야 될 부분들, 뭔가 중요한 것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칭찬으로 감싸주는 거를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알맹이 중앙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맛있게 받아들이고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봐주니까 나도 할 의욕이 생기네 하게 그렇게 하는 걸 갖다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해요. 먼저 자 예를 들면 포핸드 스윙을 여기서 요새는 스윙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와이퍼 스윙 이렇게. 선수들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 배울 때는 이렇게 했어요. 쭉 뻗었어요. 이렇게 안 내밀면 혼났어요. 기억나요? 경기지 씨 생각나는 거죠? 그러다가 선수들은 이렇게 나서 뒤로 넘어가죠. 조금 지나가니까 80년대 가니까 뒤로 넘어가요. 90년대부터 선수들이 이렇게 와이퍼 스윙이라는 걸 막 해.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안 가죠. 이렇게 안 가고 뭐 페더러나 조코비치나 머리는 다 이렇게 쳐요. 그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얘는 옛날에 이렇게 쳐요.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나달이냐? 왼손으로 쳐라, 왼손. 그렇게 말한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좀 그 사람한테 자극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샌드위치 화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야,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회전량은 참 좋다. 그런데 너가 원하는 게 많은 회전이니 아니면 파워니 그러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파워 내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파워 내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너는 하여튼 회전 내는 거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그러면 포장을 좀 했어요? 네? 좀 했어요. 근데 말이 좀 느끼할 수도 있어요. 뭐 마요네즈랑 바다랑 막 붙여놓은 거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말해서 그 사람이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치 입장에서 바꾸게 하려고 할 때는 생각을 한번 하게 만들어요. 스피는 잘 걸어. 선생님 다 인정해 주시. 근데 이거는 스피는 잘 걸리는데 이거는 파워는 내가 이 허리 돌아가는 거랑 아니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힘이 안 실리고 이거 위로만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달도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죠. 그죠? 나달도 세게 때릴 때는요, 이렇게 때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스핀을 주로 많이 장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유진선 선수하고 여기 동기 그쪽 비슷한 선수 있어요? 다 위시죠? 유진선 선수 이렇게 많이 쳤어요. 그죠? 유진선 선수 이렇게 많이 쳤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치면 사실 누가 감독이나 코치가 좋아하지 않죠. 왜? 쟤는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이상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네. 또 옛날에 다벤포트도 그렇고 샘프라스도 이렇게 많이 쳤어요. 이렇게 많이 쳤어요. 자, 그런 것들이 샌드위치 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자, 여러분들이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어요. 열린 질문이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아까 제가 그 학습의 3가지 원리 다 잘 이해하셨죠?
하면 열린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은 이해하고 아니오만 해야 돼. 이해하고 아니오. 그러면 열린 질문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동기유발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배우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랬고, 세 번째는 사람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기유발. 그죠? 이렇게 물어본 건 여러분들의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하게 만들죠. 그죠? 자, 그러면 포핸드를 쳤어요. 포핸드를 빵 쳤어요.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치라고 가르쳤는데, 얘는 이렇게 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이게 맞아? 틀려? 그러면 뭐예요? 닫힌 질문이죠. 그죠? 근데 열린 질문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해서 세게 치는 게 나올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나올까? 하고 물어보면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아니면 너가 가장 세게 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래?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는 한번 보여줄래?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죠. 그 질문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 왜, 언제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유도하는 거를 열린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싶어요. 수업 끝날 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죠? 잘 알겠죠? 그죠? 그러면 네. 질문 없죠? 네. 그게 제일 많이 하는 닫힌 질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마나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마지막에 그 루틴 같은 거 루틴. 그런 질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아이들한테 뭔가 느끼는 거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나가면서 칠 때하고 이렇게 빠지면서 칠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 그런 건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탐구라 그래. 탐구의 반대는 주의리, 주의. 야, 너는 이렇게 앞에 나가면 맞춰야 돼. 뒤로 빠지면 안 돼. 그 주의비고 아이가 느끼게 해준 거. 자, 너 한번 이렇게 뒤로 나가면서 한번 세게 쳐볼래?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세게 쳐볼래? 하고 그런 차이를 느끼게 해주면 탐구죠, 탐구. 내가 발견하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할 때는 정말 필요해.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어떤 경우에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일단 설명해주고 나중에 기회에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탐구로 하면요. 세상이 너무나 늦게 돌아가요. 느리게. 좀 어느 거는 좀 빨리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배우는 사람들의 그 바디 랭귀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바디 랭귀지는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수들, 자 봐봐요. 어떤 선수가 여러분들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번아웃 들어봤어요? 네. 번아웃은 운동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할 의욕이 안 생길 거예요. 이게 심신이 다 의욕이 하나도 안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그 성적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점수가 막 안 나오면 막 쫄고 그러겠죠. 그죠? 막 게임마다 지면 막 나 때문에 우리한테 떨어진다 하면 확 져버려요. 6대8.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현실이 되면 이제 나 운동 그만둘래 할 수도 있죠. 그죠? 번아웃이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탈진이 된 거를 말해요. 그게 그렇게 만드는데 한몫하는 게요. 옛날에 부모들이 많이 그랬고 또 코치들이 많이 그랬어요. 부모들이 옆에서 쫄죠. 그죠? 네, 제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초등학교 선수 중에 그 남매가 있는데 한 명은 초등학교 때 너무 혹사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허리가. 네. 또 여자애도 또 다쳐가지고 또 한동안 고생했어요. 아버지의 많이 심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 심한 막 잡아요. 근데 그분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얘기할 때 꼭 밖에 나와서 이걸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죠. 이 수업 안 듣고. 근데 하여튼에 그분이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은 소질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팬이에요. 그 애들 팬인데 정말 애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도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아웃이 올 때
제일 먼저 사인이 와요. 운동할 때 먼저 이게 힘이 빠지는데 눈빛이 틀린다든지 사인이 와요. 코치들은 그런 거 빨리 눈치챌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 아이들이 쟤를 좀 뭔가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쟤한테는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해요. 그런 거를 몸에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어떤 애들이 4명이 하는데 자 이렇게 또 이거 치기 나머지 사람 다 잘해. 근데 얘는 하나만 치면 공주수가 가요. 하나만 치면. 근데 웃으면서 갔다 와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딱 하라고 해. 그래. 자 이러면요 얘는 벌써 번아웃 비슷한 게 번아웃은 이제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얘는 쌓이진 않았지만 멘탈이 아직 모자라요. 그러면 이런 쌓이면 빨리 선생님 캐치가 제가 뭔가 마음에 못마땅한 게 있구나. 공바운드가 못마땅해요? 라켓이 못마땅해요? 아니면 뭐 선생님이 나한테 말을 아까 다른 애들은 칭찬을 해도 나한테는 칭찬 안 해주지? 하는 게 그런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걔한테 가서 좀 더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빨리 캐치 안 하면요 걔가 분위기를 흐리거나 아니면 계속 걔한테 신경 쓰느라고 나머지 애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내일도 와서 아이들 할 때도 그래요. 빨리 걔 분위기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3분 이내에 한번 웃게 만들어요. 나도 웃고 아이들도 웃게 만들어요. 그게 안 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통한다는 말은 쉽게 통하는 게 아니죠. 쉽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전 처음 봤는데 이 테니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중간에 이제 테니스가 다른데 이게 서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될 사이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웃으면요 선생님 말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면 서로 좀 더 좋은 시간을 위해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사람들도 다르고. 근데 서먹서먹할 때는 행복하려고 안 그러고요 자꾸 재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를 한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여기 몇 년 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또 다 알아보니까 말 안 하니까 그 키 큰 사람이 있어요. 키 크고 근데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왔어요. 여자 2명이 딱 맡겨졌어요. 근데 내가 강조했거든요. 3분 이내에 웃겨야 된다고 했어요. 여자 2명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시켜야 되겠는데 애들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작전을 짰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뚫어야지. 딱 어떻게 했는가 딱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가서 그 앞에서 맞았어요. 맞고 그냥 벌러덩 자빠졌어요. 자빠지니까 애들이 막 웃었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웃음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 이 선생님 자신이 딱 생겼어요. 쟤네들은 이제 나 편이다, 내 편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딱 느낀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일 할 때도 한 3분, 5분 동안에 애들이 안 웃는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시간 정말 힘들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꾸 딴 선생님 봐요. 딴 선생님 누구 재밌게 하는 거 없다. 그런 거 봐요. 그러면 난 피곤하죠. 그죠? 네, 선생님이 비교당하고 있고 걔는 벌써 입이 막 나오고 있고 그래요. 선생님 좀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 목마른데 그래. 5분밖에 안 되는데 목마른데. 그러면 벌써 바디랭귀지를 여러분 읽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 같이 좀 해봅시다라든지 묶어서 같이 한다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그 시간으로 그냥 그 상황으로 그냥 가면 나머지 시간이 두 사람한테 다 독이 돼. 나도 독이 되고 학생한테 독이 돼. 서로 어려워지다요. 자 이제 거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는 중에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인가 하면요. 자 별로 말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다.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건 상당히 의젓하고 좋은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막 쪼아대 그냥 계속 막 쪼아대. 좋은 선생님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와 저 선생님 입장에 열정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게 다 하나하나씩 다 눈에 들어오지 저런 게 다 찍어주네. 그거 좋아요? 여러분들 그랬으면요 지금 아마 지금까지 못 살았을 거야. 속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웬만큼 못하는 거 다 눈 감아주고 잘하는 거 좀 옆에서 박수 쳐주고 붙잡아주고 그랬으니까 컸죠, 그죠? 내가 못하는 것마다 그랬으면 야, 너 기어다니다가 일었을 줄도 뭐냐? 옆에는 열 달 되니까 다 손다 뛴다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네. 그랬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도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여기서 뭔가 잘해야 돼. 뭔가 잘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잘 케어하면서도 필요한 말 잘해주고 가서 말해주는 것보다 와 정말 야 이번에 정말 멋졌어 하고 해주는 게 누구예요? 예. 이 녀석 잘 쳤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죠, 그죠? 야 여러분들 다 잘했어요. 그런 것보다 아 누구 이호석 오늘 포인트 참 선생님이 너 오늘 친들 중에 제일 잘 쳤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오늘 포인트는 좀 잘 안 맞았지만 오늘 공 주는 거 하는데 짱이다 오늘 할 말이 하도 없으니까 그런 말이라도 해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맨날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잘하는 애들은 너 투바인드 좋고 이번에 좋았어 아주. 그런데 못하는 애들 쪽에서는 나쁜 말만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런 애들한테 뭔가 배려해주고 아니면 한 번도 말 안 해준 사람들한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다니면서 격려해주고 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보통 하면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동네에서 레슨 할 때도요 아침에 아침 먹고 딱 나와요. 그럼 여기 딱 서가지고요 여기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꼴 다 모았어요. 그냥 다음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사람은요 남들이 보면 와 되게 오랫동안 서서 참 체력도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선생님으로서는 학생들한테 격려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은 쫓아가서 이렇게 아까 이런 스윙하니까 진짜 좋네 이거 허리도 잘 돌아가고 하면 허리 좀 돌려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게 하고 싶은가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하는데 미쳤어요. 선생님 허리 돌리세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5분 지났어요. 허리 돌리시라니까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아니 허리 어딘지 몰라요? 또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아이고 오늘 그 허리는 고장났네. 까지 갔어요. 그런 거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돌아가요. 두 번째 할 때 약간 돌아가요. 아까보다 조금 더 들어갔네요. 근데 나한테 이 바지 주머니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하고 다시 딱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리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허리 왜 안 돌려? 나 도는데 왜 안 돌린다고요? 속에서 이게 반항의식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줄 아는 게 카리스마거든요. 말 크게 하지 않고 하는 게 카리스마예요. 근데 내가 계속 말을 해도 5분 지나도 안 됐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지질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내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도 가르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아직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 찾아야 되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떠오를 때는 마음에서 속 터져요.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다. 어떻게 몸이 저렇게 안 돌아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 손에. 그리고 저 사람도 안 바뀌어요. 그 다음 달에 등록할까 말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룹으로 할 때는 선생님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저거 있죠? 그림이 조금씩 다른데 나중에 이렇게 착 지나가면 그 만화 영화가 되는 거 있죠? 그걸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낮게 그림들이 모여져서 이게 동작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이라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여러 장의 그림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탁 해서 이게 동영상이 되게 만드는 애니메이터가 돼야 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들이 막 신이 나고 재밌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필요해요. 그런 거를 애니메이터라고 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활기차게 북돋아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따가 컨테스트 할 때는 선생님이 계속 여기 서가지고요. 계속 여기서만 해요. 이따가 하라 그래도 또 그래요. 그러면 점수 깎게요. 이따가 컨테스트를 하면은 지도자 점수 30점, 프로그램 점수 30점, 창의성 40점.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지도자 점수에서 많이 깎여요. 지도자가 계속 한 군데서 가지고 계속 있어요. 어떤 지도자는요, 돌아가면 박수 쳐주고 좋아요.
바로 그거야 하고 막 하고 또나 맞춰봐 막 그렇게 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지도자는 계속 리모컨만 돌려 똑바로 서요 저기 끝까지 스윙하고 만약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리모컨이죠. 그죠?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